왜? 너무 하루가 너무 네가 아무도 안 끼워도 돼? 아무도 안 끼워?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어? 난치가 많이 잤는가 얼굴이 좋아 보인다 야. 그렇지 않냐? 이제 피곤하진 않지? 진짜 많이 잤는데 너한 4시간 잤냐? 네. 가보자. 봐봐. 거기 켜져 있지? 네. 유전정보하고 이제 염색체 봐봐. 자, 니들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이유가 뭐야? 이 엄마로부터 염색체 엔겔을 받아. 아빠로부터 염색체 엔겔을 받아. 근데 얘들아 봐라. 근데 이 염색체 때문에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게 아니야.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거야. 즉 봐봐 얘들아. 염색체는 뭐일 뿐이다? 운반체일 뿐이야. 그리고 형질을 나타내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이야. 이해됐어? 보자. 유전 정보하고 염색체를 보자. 자. 첫 번째, 염색체의 구조를 보자. 야, 염색체는 뭐로 생겼다? X자로 생긴 게 염색체야. 그리고 짝대기 하나, 이걸 염색 분체라 그래야 되잖아. 응? 봐봐. 염색체는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야. 여기를 짤로 오목한 데를 여기를 동원체라고. 이 동원체의 수가 염색체 수하고 똑같아요. 야, 염색 분체도 염색체 하나야. 염색체도 염색체 하나야. 동원체가 있으면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야, 동원체야, 동원체. 여기가 이 부분이 동원체야.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뒤에 방추사가 붙는다. 라고 이걸 갖다가 이동을 시켜요. 염색체를 세포 분열 때. 뭔 말인지 알겠어? 너 안 보여? 동원체. 그러니까 이 동원체 수가 염색체 수하고 똑같은 거야. 동원체가 3개이지 염색체 3개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러? 염색체라고 부른다. 언제 나타나? 분열기 때. 근데 이게 이렇게 분열기가 아니야. 분열기가 아니야. 하나의 덩어리야. 뭘로 돼 있다? 실로 돼 있지. 염색사로 돼 있다. 이때는 언제야? 감기 때. G2, G1, S기, G2기는 염색사로 돼 있어. 근데 염색사가 감기일 때는 염색사 상태고 분열기로 들어가지 염색체로 된다. 왜 그럴까? 왜 염색체로 될까? 이렇게 될까? 분열기 때 왜 그러냐면 염색사는 너무 길어. 그러면 얘가 이동하다 보면 세포 소기형과 충돌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전 정보가 손실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분열기 때는 최대한 농축해갖고 유전 정보의 손실을 막는 거예요. 막대 모양으로 변해. 그리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야 정보를 줄 때 야 개인으로 주는 것보다 단체로 주는 게 편하단 말이야. 유전 정보를 갖다가 단체로 줘버리는 거야. 5개 줄 거 10개 주고 20개 주는 거야. 한 번에. 두 가지 이유야. 염색사가 왜 분열기 때 염색체가 되냐? 첫 번째는 염색사는 너무 길어가지고 세포 분열 시 움직이다 보면 세포 소기관하고 부딪혀갖고 유전 정보가 손실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응축해가지고 염색체로 변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유전 정보를 갖다가 단위로 단체로 주면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염색사는 뭐로 돼 있냐? 야, 히스톤 단백질과 이걸 누가 갖고 있어? DNA가 갖고 있다. 이 구조물을 DNA가 갖고 있는 구조. 이걸 뭐라 그래? 뉴클레오섬이라고. 뉴클레오섬은 DNA하고 뭘로 돼 있다? 히스톤 단백질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잡아라. DNA는 몇 중나선으로 돼 있다? 2중나선으로 돼 있어. RNA는 단일나선. 그러면 이 위에 DNA 위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 1, 유전자 2. 자,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에 부위로서 여기에 유전자에 뭐가 있다?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거야. 뭘로? 염기서열. 갖고 이 유전자에 의해서 형태나 성질이 나타나. 형질이 발현된다. 이해됐니? 이렇게 돼 있다. 야,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사람의 유전자는 한 2만 개가 있대. 근데 봐. 자, 이때 따라서 봐라. 시험에 잘 나온다. 염색체나 이렇게 정확히는 염색체에 뭐가 속해 있어? 염색사, 뉴클레오섬. 야, 염색사에도 뉴클레오섬이 있어. 염색체에도 어떻게 돼? 뉴클레오섬이 있어. 왜? 염색사가 최대한 응축해갖고 뭐가 되니? 염색체가 되잖아. 뉴클레오섬은 야, 염색사에도 있고 염색체에도 있어. 이해됐어? 기본 단위니까. 야, 염색체 기본 단위가 누구다? 뉴클레오섬이다. 즉 염색체의 기본 단위다. 단위로서 얘는 염색사도 구성한다. 그리고 봐라. 시험 문제에서 존나 잘 나온 게 있어. 뭐냐면 얘들은 뭐다 얘들아? 얘들은 뭐다 얘들아? 이 가닥 봐봐. 이걸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어. 얘는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얘들은 뭐 된 거야? 복제된 거야. 복제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어떻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다. 조심해라.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어떻다? 얘들아? 똑같다. 왜? 복제됐으니까. 봐봐요.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왜? DNA가 S기 때 복제됐습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 무슨 표현을 많이 쓰냐 얘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유전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유전체. 거기도 나왔어요. 유전체라고. 책에도 나왔어.
봐라, 유전체는 봐라. 한 개체가 가진 모든 염색체를 구성하는 너 그게 안경 썼구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를 뭐라고 합니다. 전체를 유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한 개체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유전체라고 합니다. DNA가 갖고 있는. 그러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염색체는 EN46개 차자포에 있는 게 그리고 각각의 염색체가 한 분자의 각각의 염색체가 선생님 말했지? 야, 나 한 줄로 그렸지? 염색사 한 줄로 그렸단 말이야. 이 염색 분체 하나가 있잖아. 한 줄이 졸래 꼬이는 거야. 꼬여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봐라. 각각의 염색체가 한 분자에 뭐로 돼 있다? DNA로 구성돼 있어. DNA 복제 전이라면 사람의 유전체는 46분자에 있는 DNA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해됐지? 자, 복제전이라면 DNA 복제전이라면 염색체 하나는 한 분자의 긴 DNA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이 46개의 DNA 분자 전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뭐가 되는 거야? 유전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뭐라고 나왔어? 거기도 나왔잖아.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로서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야. 이게 뭐다? 유전체야. 이해됐어? 유전체는 한 개체가 갖고 있는 DNA의 유전 정보 전부를 이야기해.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는 복제전이면 DNA 한 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46개가 있는 거야. 갖고 46개의 DNA 정보 모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전체라고 한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찍어 얘들아. 찍고 또 설명할게. 상동염색체 설명할게. 또 상동염색체가 의미가 중요하다. 가지고 오자. 다 가지고 왔네. 나도 이거 좋아? 알았어. 얘가 뭐냐? 이게 꺼지는 거고 이거를 켜야지 이게 작동해. 소리 크다. 그렇지? 중국제지? 춥다고? 끌 때가 됐고. 너도 춥지? 자, 보자. 그 다음 이제 상동염색체하고 대립유전자를 보자. 자, 우리 여기서 상동염색체 의미 모르면 나갑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상동염색체하고 대립유전자.
상동염색체하고 대립유전자가 있는데 이거야. 상동염색체는 이거야. 크기나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몇 쌍이 있는 거야? 한 쌍이 있는데 이게 뭐야? 상동염색체야. 자, 이게 상동염색체야. 왜? 얘들은 쌍이다. 이게 상동염색체야. 상동염색체가 왜 쌍이다? 얘들아? 하나는 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습니다. 쌍이 됩니다. 우리는 엄마로부터 염색체 앵겨받아, 아빠로부터 염색체 앵겨받아. 그러면 몇 N이 돼? 우리가? 2N이 되잖아. 근데 여기 위에 봐라. 지금은 얘들아 뭐야? 짝대기 하나씩이지. 짝대기 하나씩이지. 그러면 뭐야? 염색 분체끼리 상동염색체입니다. 원래는 염색 4로 있어야 돼. 복제전이면 염색 4로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려고 내가 염색 분체로 우린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이렇게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색체들은, 유전자들은 뭐돼 있다고 해야 되나? 연관돼 있다고 해요. 왜?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이니까 연관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유전자가 같을 수가, 전체는 같을 수가 있니? 없어. 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은 틀리단 말이야. 근데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한 쌍,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해. 뭐라고 해요? 대립유전자라고 해요. 이 하나 정도는 같을 수도 있고 보다 다를 수도 있어, 얘들아. 이해돼? 하나 정도면.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한 쌍인데, 이 대립유전자 한 쌍인데 이게 하나의 연결이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눈꺼풀이. 근데 쌍꺼풀이 있고 호꺼풀이 있단 말이야. 이 중에 쌍꺼풀이 라지 A 유전자야. 호꺼풀이 스몰 A야. 그러면 라지 A 쌍꺼풀은 라지 A 스몰 A는 쌍꺼풀이야. 정신. 호꺼풀은 뭐일 때? 스몰일 때 이렇게 나와. 이렇게 형질이 나타난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이해됐어? 쌍꺼풀인지 호꺼풀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게 감기 때, S기 때 DNA가 복제돼. 그러면 뭘로 되냐? 이렇게 된다. 짝대기가 뭐가 됐어? X자가 됐지. 근데 얘들은 뭐라 했었다? 얘들아, 복제됐으니까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같단 말이야. 복제됐으니까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같다.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얘들은 같아. 그래가지고 얘들을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해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얘도 아빠한테 받은 거야. 얘도 엄마한테 받은 거야. 여기서는 염색 분체끼리 상동염색체였지. 여기서는 염색체끼리 뭐다? 상동염색체. 이해됐지? 즉 상동염색체라는 거는 뭐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한 쌍을 말해. 자, 무조건 상동염색체 있지. 무슨 세포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체세포하고 생식세포야. 근데
무조건 상동염색체가 있지. 염색분 체건, 염색체건 무조건 체세포야. 몇 N? 2N이다. 염색체 수는.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해. 자,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 같은 한 쌍의 염색체. 무조건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뭐다? 체세포야. 그리고 몇 N이라고? 2N이야. 그리고 왜 두 개예요? 한 개는 아빠한테, 한 개는 엄마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데, 자, 이 상동염색체가 붙어버려요. 얘가. 그럼 뭐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는 언제만 나타난다? 감수. 이가 염색체는 상동염색체가 접합하는 거예요. 형태로서 분명히 하나도 얘가 있으면 뭐다 얘들아? 야, 감수 일부냐? 이렇게 야, 전기 감수 일부냐? 중기에만 나타나. 1, 2가 나타났다는 거야 얘들아. 뭐야? 감수 분열이라는 거야. 어? 야, 최대부 분열은 1회 분열이야. 근데 감수 분열은 몇 회 분열이야? 2회 분열이야. 1, 2가 나타났다는 건 감수 분열이야. 근데 감수 1분열 전기하고 중기 때만 2가 염색체 나타난다. 그때 아니면 안 나타나. 그리고 상동염색체는 왜 중기까지만 있어? 1분열 중기까지만 있어. 2가 염색체가. 감수 1분열은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이야. 즉 상동염색체는 감수 1분열 후기에 서로 분리된다. 상동염색체는 이제 감수 1분열 후기 때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대립유전자는 뭐다? 자, 대립유전자들은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를 뭐라 그래? 대립유전자라고 그래. 대립유전자에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돼. 라지 A, 스몰 H. 요 쌍꺼풀이면 뭐야? 이게 쌍꺼풀이야. 형질이. 형질이 표현된다. 갖고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대립유전자라고 그래. 야, 대립유전자는 뭐야? 같은 하나 정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스몰 A일 수도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네 번째 연관이라는 게 있다. 야, 연관은 뭐야?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지. 그러면 얘들은 따로 흡합이 될 수가 없어. 이것들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야, 연관의 반대말이 뭐야? 독립이야. 독립은 이거야. 이런 거야. 이거야. 이렇게 독립돼 있다고. 이건 따로따로 다른 염색체에 있잖아. 이건 독립돼 있다고. 이런처럼 같이 붙어 다니지. 이게 연관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자.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이제 지금부터가 핵상하고 혁행이 있다. 핵상하고 혁행이 있다. 봐봐.
우리가 염색체의 수를 표현할 때는 핵상으로 표현해. 핵형은 뭐야? 수, 모양, 크기까지 포함하는 게 핵형이야. 그러니까 야, 다른 종자의 동물 중에서 생물 중에서 다른 종인데 핵상은 같을 수 있어. 그러나 핵형은 틀려. 그러니까 같은 종이면 핵형하고 성별까지 같아. 이해됐어? 뭐냐면 첫 번째, 핵상은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정확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에덴은 이거지. 여기서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 수를 표현합니다. 만약에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 그러면 얘는 뭐로 표현하냐? 2N으로 표현해. 쌍으로 들어있으면 예를 들면 사람의 체세포는 쌍으로 존재하니까 2N 40인 즉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2N 체세포다. 그리고 뭘로 표시한다? 2N으로 표시해. 개수만 쓰면 돼. 근데 염색체가 한 개씩 존재. 쌍으로 존재하면 2N이고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2N 체세포고 쌍이 없으면 N이다. 상식세포야. N23. 이해됐지? 봐봐. 야, 이거 표현할 때 동그라미, 네모, 별표, 세모야. 야, 쌍이 있지? 무조건 2N이다. 그리고 총 몇 개? 8으로 씁니다. 이거의 생식세포는 야, 쌍 없어? 한 개씩만 존재해. 이렇게 존재하면 N 4점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해됐어? 무조건 쌍이 있다. 즉 상동염색체가 있다. 그럼 몇 N? 2N이고 체세포예요. 그리고 하나씩만 존재하지. N이고 생식세포야. 이해됐지? 이게 핵상이야. 염색체의 수만 표시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거기 자 봐라. 182페이지에 야 그것도 나왔어 봐라. DNA 구조는 야 왼쪽에 보면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지.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과 핵산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단위체로서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다. 그리고 DNA를 구성한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리보스다. 그리고 밑에 봐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왜 염색체가 응축될까? 핵 속에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있지만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체가 막대 모양으로 응축된다. 왜? 염색체가 응축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유전 정보가 손상될 위험이 적다. 유전 물질이 정확하게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도 도움이 된다. 말했지? 염색사는 길어서 세포 분열 때 움직이다 보면 세포 소기관과 충돌에 의해서 어떻다? 유전 정보가 손실될 수 있어. 그리고 야 세포 염색체로 가면 세포
딸세포 두 개가 생겼을 때 공평하게 유전정보를 나눠줄 수가 있어.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 이제 또 상동염색체 있고, 야, 그리고 상동염색체는 했고, 상염색체하고 뭐가 있다? 또 성염색체가 있다. 사람의 체세포에는 22쌍의 상염색체하고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지. 봐봐. 사람은 염색체는 이거잖아. 야, 2n 46개지. 그러면 이 중에 44 플러스 xy가 남자고 44 플러스 xx가 여자가 남자. 근데 하나 이건 공통으로 들어있는 염색체지. 이건 뭐라 그래? 상염색체야. 근데 성을 결정한 건 뭐야? 성염색체. 갖고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있어. 그럼 1번부터 22번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 크기로 1번이 제일 커. 22번이 제일 작아. 이해됐냐? 그리고 마지막에 성염색체가 있는데 남자는 XY로 성염색체는 상동염색체가 아니야. Y가 좀 적어. 근데 여자는 성염색체마저도 뭐야? 상동염색체야. 그러면 선생님 남자는 상동염색체가 22쌍이고 여자는 23쌍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맞아. 근데 야, 남자의 성염색체도 막 상동염색체 쪽으로 행동하니까 그냥 남녀 똑같이 상동염색체는 몇 쌍으로 봐줘? 23쌍으로 봐주는 거야. 이해됐어? 정확히 말하면 남자는 상동염색체가 22쌍이야. 여자는 23쌍이고. 근데 남자의 성염색체마저도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하니까 그냥 둘 다 23쌍으로 봐준다. 이해됐지? 됐죠? 그 다음 올라오세요. 그 다음 핵상이 있습니다. 핵상. 핵상은 뭐다? 알아? 잘 봐. 여기서 시험 문제다. 시험 문제다. 여기서 시험 문제다. 이거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졸라리 중요한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봐봐. 구분을 해볼게. 다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 야, 시험 문제에서는 색깔하고 모양 크기까지 구분한다. 맞고? 보자. 얘는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대. 그럼 보자. 핵상을 써봐. 핵상은 에덴이야. 상동염색체 있어 없어? 있어. 이게 얘는 염색 분체끼리 상동염색체야. 그래도 EN이야. 무조건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건 염색 분체건 EN이야. 하원이 이해됐어? 얘 염색체끼리 상동염색체잖아. 메덴이야. 하원아. 메덴이야. 무조건 상동염색체 있으면 EN이야. 염색 분체건 염색체건. 얘는 봐라. 하원아. 염색 분체끼리 상동염색체지만 EN이야. 얘는 염색체끼리 상동염색체면 EN이야.
얘는 상공염색체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N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염색체 수를 써볼게. 몇 개? 8개지. 얘 몇 개야? 8개야. 얘 몇 개야? 4개야. 자, 선생님 말했다. 염색체 수는 뭘로 센다? 동원체 수. 짤려고 한 부분이. 야, 얘도 동원체가 있어. 얘도 동원체 몇 개 있어? 하나 있는 거야. 염색 부채도 하나 있고, 뭐냐, 염색체도 하나 있는 거야, 동원체는. 어? 이해됐어? 염색체 수는 뭐라고? 동원체 수야, 얘들아.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DNA 상대량은. 이게 중요해. DNA 상대량이라는 말이 졸라리 많이 나와, 시험에서. 이번에는, 유전에는 뭐냐면, 얘는 얘하고 똑같은 말은 분명히 안 하더라. 야, 염색 분체수야.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닥수야, 가닥수. DNA 상대량은 뭐라고? 다른 말로 염색 분체수, 가닥수야. 몇 가닥 있어? 8가닥. 염색 분체 8개 있지. 얘는 16가닥. 얘는 몇 가닥? 4가닥인 거야. 이거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DNA 상대량은 뭐라고? 염색 분체수, 가닥수야. 그러면 종류를 보자. 얘는 언제나 DNA 복제전이야. DNA 복제전이야. 염색 분체로 있다는 거야. DNA 복제전 뭐야? EN이니까 무슨 세포야? 차세포차. 얘는 염색 분체가 염색체가 됐지. DNA 복제 후 얘는 N이니까 생식세포지. 감수 분열 완료 후 생식세포가. 이 말이 중요하다. 얘는 DNA 복제 전, 얘는 DNA 복제 후. 중요한 거야. 이해됐지? 야, DNA 복제 전에는 원래는 이 염색 분체가 존재해. 그러다가 복제가 됐지. 그러면 이게 염색 분체가 염색체가 되는 거야. 얘는 염색 분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DNA 복제 되는 거야. 얘는 복제를 했지. 그러니까 복제 후 차세포. 왜? 둘 다 EN이기 때문에 차세포. 얘는 N이잖아. 무조건 생식세포야. 이해됐지? 찍어. 그리고 쉬어. 잡으면 말해. 이거 줄게. 하나. 뭐냐면 얘들아,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로 센다. 동원체가 여기 아까 처음에 여기 잘라가는 부위 여기가 동원체라고. 동원체 수로 센다. 얘도 동원체 하나잖아. 염색체 하나야. 얘도 염색체 하나야. 얘는 염색 분체로서 하나, 염색체 하나. 얘는 염색체로서 하나야. 이해됐어? 그리고 DNA 상대량은 뭘로 한다고? 염색 분체 수다. 가닥수야. 얘는 몇 가닥이야? 8가닥. 염색체는 8개지. 근데 DNA 상대량은 8가닥이야. 그리고 얘는 염색체 수는 8개인데 DNA 상대량은 16이지. 왜? 염색체 하나는 염색 분체 2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몇 가닥이야? 염색체 수 4개고 4가닥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핵상이 같다 해서 염색체 수가 같다 해서 이렇게 핵상은 뭐만 물어본다? 염색체 수. 핵형은
뭘 물어본다? 염색체 수, 모양, 크기까지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야 핵상은 서로 다른 종이라도 핵상은 같을 수가 있다. 봐봐. 사람이 2N 46개야. 근데 감자가 2N 48개다. 그리고 고릴라가 2N 48개야. 아, 감자하고 고릴라하고 야 서로 종은 다르지만 핵상은 같을 수가 있어. 그러나 뭐는 틀리다? 핵형은 틀린다. 수는 같을 수 있는데 모양 크기까지는 같을 수가 없어. 같은 종 아니니까. 이해됐어? 중요하다. 즉 핵상은 염색체의 수만 나타낸 거고 핵형은 뭐다? 생물이 가지는 염색체상의 특성. 뭐? 염색체상의 특성? 뭐?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까지. 크기나 모양과 크기까지. 어? 이해됐지 얘들아? 야, 생물의 종이 다르다. 뭐또 다르다? 핵형도 다르다. 생물의 고유한 특성이야. 즉 서로 다른 종에서는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지만 염색체의 크기나 모양은 틀리다. 즉 핵상은 같을 수 있어. 그러나 핵형은 같을 수가 없어. 다른 종이나. 그래서 야 같은 종이면 종에서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동일하다. 자, 뭐라고? 핵형이 동일하려면 같은 종이고 뭐도 같아야 된다? 성별도 같아야 된다. 왜? 남자는 성염색체가 XY고 여자는 XX잖아. 그러니까 핵형이 완전히 똑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야. 같은 종이고 뭐야 돼? 성별까지 같아야 돼. 뭔 빨리 알겠지? 그러니까 핵형이 완전히 동일하려면 같은 종이고 뭐까지 같아야 된다? 성별까지 같아야 돼. 왜? 같은 종이더라도 남자는 뭔 얘기야? 남자는 XY잖아. 성염색체가. 여자는 XX잖아. 그럼 성염색체가 같으려면 같은 종이고 성별까지 같아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자 핵형은 언제 분석한다? 핵형 분석은 언제 한다? 언제야? 언제가 제일 좋을까? 중기다. 우리가 그 핵분열을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는데 이거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구분하는 거야. 근데 중기가 제일 짧아. 그렇지만 가운데 배열에 적도면에 배열하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핵형 분석을 언제 한다고? 최대포 분열 중기 때 한다. 예? 이해됐니? 왜? 모든 종류의 염색체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핵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뭐나 할 수 있다. 응? 뭐 할 수 있어? 야, 성별과 뭐? 염색체의 수나 구조 이상까지는 알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핵형 분석을 통해서 성별, 염색체의 수나 구조 이상까지는 알 수 있어. 뭐야? XY 크기 차이로
염색체 수 이상은 뭐 증후군이야. 근데 유전 형질이나 핵형 분석으로 유전 형질이나 유전자 돌연변이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이건 뭐야? 염색체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로는 알 수 없어. 유전자 분석이나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핵형 분석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다고? 성별, 염색체의 수나 구조 이상을 알 수 있어. 그러나 유전자 이상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다.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유전자 분석이나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해됐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봐봐. 생물종의 거기에 봐봐. 염색체 수. 거기 보면 봐라. 감자 48개지, 침팬지 48개지. 서로 종은 틀리지만 염색체 수는 같지. 핵상은 같을 수 있지만 핵형은 다른 거야. 그리고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고등한 생물 아니야. 우리가 감자 대가리, 고릴라 대가리보다, 침팬지 대가리보다 못해? 아니잖아. 넘겨. 그리고 염색 분체 형성과 분리 방안. 염색 분체 형성은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 정기와 중기에 관찰되는 염색체에서 동원체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가닥. X자에서 각각의 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게 염색 분체고, 이게 뭐다? X자가 염색체고, 염색 분체는 가닥이야. 이해됐지? 근데 동원체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가닥이다. 자, 염색 분체는 봐라. 옆에 봐라. 염색 분체 형성은 한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되어 형성되는 거야. 원래는 한 가닥이었어. 근데 이게 뭐가 돼? 두 가닥이 돼. DNA가 복제되면서. 그리고 이게 응축해가지고 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원래는 한 가닥이었다. 염색 분체 한 가닥이었어. 근데 DNA 복제되면서 두 가닥이 돼. 그러면서 이것들이 응축해가지고 X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원래는 이 한 가닥이었어. 근데 이게 복제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것들이 붙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리고 염색 분체 형성은 봐라. 한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어떻다? 완벽히 같다. 왜? 복제됐으니까. 그리고 염색 분체의 분리는 봐라. 봐라. 염색 분체의 분리는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 시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 세포로 들어간다. 그래서 딸 세포 두 개의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같다. 왜? 복제됐으니까. 모세포게. 이해됐니? 따라서 모세포의 핵 속에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있다. 그 다음 세포 분열하기 전에 핵 속에 DNA가 복제된다. DNA는 각각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한다.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되어 나타난다.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개가 동원체에서 붙어있는 상태다. 그리고 세포 분열이 진행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딸 세포로 들어간다. 그러면 딸 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와 같다.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유전 정보가 같다. 그리고 따라서 딸 세포의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같다. 이해됐지? 봐봐. 문제 봐봐. 그러면 보자. 이제 여기 펴봐. 몇 페이지 펴냐면 주셨는데요? 너 안 줬어? 네. 넌 줬지? 미안하다. 내가 까먹었다. 다 줬지? 몇 페이지 펴냐면 봐봐. 여기서 몇 페이지 있냐면
이런 거 있지. 2번, 3번 봐봐. 2번 봐봐. 118페이지 2번 봐봐. 자, 어떤 남자에 있는 두 개의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거야. 라지 A는 와 스몰 A는 라지 B, 스몰 B는 대립 유전자네. 이 남자의 특정 형질의 유전자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그러면 기억은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래. 그러면 이 사람은 기억은 뭐가 돼야 되냐? 스몰 A가 돼야 되지 무조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니까. 따라서 유전자형이 야 봐봐. 기억은 라지 A다. 틀렸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일 경우 상동염색체 염색체 중 한 염색체에는 라지 A가 있으니까 다른 염색체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스몰 A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기억 틀렸지? 1과 2는 모두 상염색체다. 뭐냐? 야, 남자라고 그랬잖아. 남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야, 성염색체는 X와 Y는 이 사람이 X, Y잖아. 그러면 Y는 작아야 되잖아. 근데 모양과 크기가 같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이거는 성염색체가 아닌 거야. 무슨 염색체인 거야? 상염색체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뭔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야, 성염색체였으면 X, Y니까 모양과 크기가 틀려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니은은 맞고, 그 다음 이 사람의 생스테포가 형성되는 생스테포가 라지 A와 라지 B를 모두 가질 확률은 몇 분의 1이다? 빵 퍼센트지. 야, 봐봐. 야, 한쪽도 라지 A만 있고 한쪽도 뭐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가질 확률이 있지. 이렇게 됐으면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가질 확률이 얼마야? 라지 A하고 라지 B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이거는 이거 오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냐? 절대 라지 A하고 라지 B가 같이 올 확률이 있어 없어? 없어 아예. 빵 퍼센트. 이해됐어? 그래서 디귿 틀렸다. 이해되니? 하오니? 그 다음 3번 봐봐. 그림은 동물 A, EN6이 세포가 가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 기억에 상동염색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냈대. 그러니까 그리고 A의 봐봐. A의 성염색체는 XY래. 야, 기억에 상동염색체가 안 나타났대. 봐봐. 야, 니은하고 디귿 뭐니? 상동염색체지. 그리고 이 새끼 검은색 있잖아. 얘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네. 그러면 이 새끼가 뭐야? XY야. 그리고 기억이 똑같은 놈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이해됐어? 깔아주고 봤잖아. 벌써 얘가 XY라고 그랬잖아. 근데 기억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를 안 나타냈다 했잖아. 근데 크기가 다른 놈이 이미 있어. 그러면 이 새끼가 XY인 거지. 이 새끼가 XY인 거지. 얘들은 틀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XY인 거지. 얘는 똑같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그래서 그 검은색이 XY인 거야. 응?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핵상은 상동염색체 있으니까 몇 N이야? 무조건 2N이야. 기억은 상염색체지. 성염색체는 저 검은색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상염색체였잖아. A에서 기억 디귿을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야,
야, 니은은 이것은 상동력 등체지. 그러면 상동력 등체 중에 하나만 가야 되지. 그럼 니은 디귿이 동시에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지. 이해됐지?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 가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상동력 등체는 중에 하나만 딸세포한테 전달되고 나머지 딸세포한테 다른 게 전달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봅시다. 이제 봅시다. 몇 페이지를 펴? 문제는 야 191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봐. 그리고 192페이지 보자. 192페이지 이제 자 생식사고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보자. 자 우리가 왜 세포 분열을 하니? 우리가 왜 세포 분열을 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몸집이 작지. 근데 우리가 점점점 몸집이 커지지. 그러면 봐. 코끼리하고 쥐새끼하고 차이점이 뭐야? 세포 크기가 코끼리가 졸라 큰 거야? 아니야. 세포 수의 차이야. 우리가 어릴 때는 작다가 점점 커지지 몸집이. 그건 뭐야?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리는 거야. 이해됐지? 한번 보자. 세포 주기를 볼까? 은지야, 내일 이제 이번에 여기가 너무 힘들다, 그죠? 근데 네 학교는 진짜 문쟁이 같은 학교 같고 뭐냐면 얘들은 무적이 돼, 생물이. 그리고 시험 문제가 쉬운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이중고에 시달린다니까? 신경계를 또 봐요. 신경계를 또 봐요. 처음부터 봤다니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어쩐 또 봐요. 문대기 학교야. 뭐 이기려고 학생들을 생물 선정은 서울대급으로 생각하나 봐. 아니, 저는 처음에 약간 1, 2단원은 한 두세 문제 나오고 말겠지 했는데 반이 그 1, 2단원 문제였는데 그거 풀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답을 못 풀었어요. 봐봐, 쩌는다니까. 그리고 문제가 쉬운 게 아니야. 3번부터 막혀가지고. 근데 이상한 학교야. 초파리 문제 보셨어요? 그리고 야 재물 보고 더 졸려 어려워 시험 문제. 저거 쉽지 않아요? 저거 쉬운 거 아니고? 아니야. 네 학교보다 더 어려워. 그래요? 훨 어려워. 재고 문제 봐봐. 가고 안 돼요? 궁금한데? 이게 재고다. 재고 문제가 봐봐. 이번에 이 전기력 문제 있지. 들어가고 졸라 어려워. 전기력. 물리요? 나 봐올래. 그리고 생물도 봐봐. 기가 차다. 생물도 봐봐. 문제 있지. 이런 문제 있잖아. 쉬워 안 보이지? 봐봐. 문제 쉬워 안 보이지? 쉽게 안 보이지? 이게 문제예요? 자, 그거 봐봐. 지금 있어요. 이거 지금 있어요. 저희 학교 거. 저 그거 3번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3번을 그게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가윤이? 가윤이요? 이가윤? 네. 걔 거 복사했어 아까 지금. 생물? 3번? 저 그거 5번 읽었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구와는 그래도 그나마 쉽더라. 지금 몇 개 빼고 다 기억력이 되게 문제죠? 어려워 보인다. 내가 한번 풀어갖고 가르쳐줄게. 꼭 네 소원을 이뤄줄게. 알았지? 어렵지? 이것도 생물도 어려워 보이지? 재고가 주제 파악을 못해. 주들이 뭐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야 이거 시험 5점 맞지? 나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 지금 어. 지금 근데 좀 공부 안 하는 친구 많지 않아요?
응? 제목 공부 안 하는 데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이 뭐 변별 얘기 없지. 공부 잘하는 데 진짜 쏘실 텐데 제목. 저희 생물 평균 40점이에요. 40점인데 그 정도 얼마네? 너무 범위도 길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그건 넘었지? 잘했어. 평균 넘었으니까 잘했어. 자 봐봐. 세부 분열 보자. 그래도 지구학은 그 너희들은 같은 프린트이지. 네. 똑같은 프린터야. 맞아요. 프린트가 똑같아.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봤잖아. 갖고 거기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 지금 학생이 다 자기가 만든 거라고 그랬는데. 개뻥이라니까. 그 선생들 있잖아. 교육청에서 선생들 쓰라고 올려놓은 자료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부심이 야, 그거는 자기가 만들 퀄리티가 아니야. 개인이 만들 퀄리티가 아니야. 뭔가 내가 봐서는 그 자료와 똑같았잖아. 네 봤잖아, 저거. 안 보여주셨잖아요. 보내줬는데? 안 보여주셨어요. 지가 똑같았는데? 갖고 내가 뽑아줬는데? 말만 하시고 저 보여주시나? 그랬어. 보여줄게 다음에 찾아가보면. 있어. 그럼 보자. 야, 세포 분열하고 세포 주기를 보자. 세포 주기는 이거 나야겠다. 크게 세포 주기는 뭐냐면 세포 분열을 마치고 다시 생장해서 분열을 마치기 전까지가 세포 주기야. 이렇게 봐봐. 세포 분열을 마쳤어. 그 다음에 생장하고 나서 그래갖고 세포 분열을 마치기까지가 세포 주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가 있다? 준비기가 있습니다. 준비기가 감기야. 감기는 솔직히 뭐라고 하냐면 염색사하고 실처럼 풀어져 있어. 핵막이야. 핵막하고 인까지는 세트야. 인이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가 있지. 점이 있지. 봐봐. 감기 때 점이 있지. 이게 인이야. 인이라는 물질이야. 점 같은 게 있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세 개가 세트야. 원래는 세 개가 세트야. 같이 나타났다가 같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얘가 감기 때는 염색사 상태로 있고 핵막도 있고 인도 있어. 근데 분열기가 되지.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말기 때 다시 등장해. 이해됐니? 근데 감기는 준비기란 말이야. 얘들아, G온기, S기, G2기가 있어. 영어로 G는 get, growth가 생장기야. 그리고 S는 뭐라고 나왔더라?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 뭐냐? G는 get 또는 growth. S는 신세시 뭐라고 그러냐? 신세시스. 그래. 그리고 M은 미토시스. 이렇게 됩니다. 신세시스가 합성이고 미토시스가 분열이야. 응? 갖고 G는 얘가 세포 크기가 딸 세포는 절반이 줄어버려.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 세포 구성 물질을 합성하는 거야. 세포 구성 물질을 뭐다? 합성해. 미토콘드리아를 2배로 만들 거야. 엽록체를 2배로 만들 거야. 금방 말이야. 세포 소기관이 절반으로 줄어버려. 이해됐어? 수가 원래보다. 그러니까 이걸 2배를 만들어. 더블을 치는 거야. 그리고 DNA가 S기 때 DNA가 복제돼. 자, 한 끝에서 또 다른 줄이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G2기는 뭐야?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즉 얘는 뭐 얘는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거. 즉 방주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야. 어? 그러면 이때 봐. 가닥수, 염색 분체수, DNA 상대량이라 있다. 이때는 얘가 1이야. 얘 몇이 된다? 복제되니까 몇이 돼? 2가 돼. DNA 복제되니까. 그러면 얘도, 이렇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죠. 1에서 2로 된다. 2 사이다. 왜? 복제되니까 이때. 얘는 뭐다?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 감기가 전체 기간 중에 거의 80% 가까이 돼요. 이상이 돼요. 제일 길어. 이해됐지? 그리고 분열기가 있어. 분열기는 미토시스 하니까 아까 전에 뭐 했어? M기야, M기. 그러면 이제 핵막 사라지고 염색사가 최대한 줄여갖고 염색체가 된다. 그러면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어요? 핵분열과 뭐가 있다? 세포질 분열이 있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냐? 핵분열은 뭐가 있다? 정기, 중기, 후기, 말기야. 근데 이거는 뭐로 나눈다? 염색체의 행동 변화였다. 염색체가 적도면에 변하면 뭐 중기, 양으로 끌려가면 후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도 염색 분체수는 2다. 그리고 세포질 분열되면서 딸 세포가 몇 개 생겨야 돼요. 두 개 된다. 그러면서 뭘로 된다? 1:1로 나뉘는 거야. 1:1로 나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봐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중요하다. 뭐? 자, 따라서 세포다 DNA 상대량이야. 다른 말로 뭐라고? 은지야? 뭐라고? 염색 분체수. 뭐라고? 가닥수라. 갖고 지온기가 1이야. S기가 뭐라고? 1과 2 사이야. 복제가 되니까. 그 다음 G2기하고 N기가 2라. 이해되니?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온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이 그림. 세포다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수 그래프.
세포수는 뭐에 비하면 관찰되는 세포수가 많다. 그 기간이 길다는 거야. 시간을 의미해. 시간을 의미해. 야, 이 상태의 세포수가 많다. 그 기간이 길다는 거야. 즉 만약에 100개지 세포수가, 그러면 얘를 고정을 시켜놔. 살아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중기면 중기, 후기면 후기 고정을 시켜놔. 근데 100개 중에 80개는 뭐가 보여야 된다? 감기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한 8개는 전기가 보여야 돼. 한두 개 정도만 뭐가 보여야 된다? 그렇지. 중기가 보여야 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세포다 DNA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0, 1, 2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얘가 무슨 기? 1기라고 하자. 얘가 2야. 얘가 3이야. 그러면 얘가 G온기, S기, G2하고 N기를 구분해봐. 야, DNA 상대량이 뭐라 있었는데? 야, 1이잖아. 1이면 어디야? G온기. G온기다. G온기다. G온기가 감기 중에서도 길어. 그러니까 세포수가 어떻다? 많이 보이는 거야. 이해되냐? 그리고 1하고 2 사이는 뭐라 있어, 선생님? DNA 상대량이 무슨 기라고 있어? S기잖아. 그리고 2인 경우는 어느 경우다? G2기하고 N기야. 이해됐어? 이렇게 구분합니다. 즉, 야, 시간이 누가 제일 길어? 얘가 제일 길어. 그 다음 얘가 짧은 거야. 그 다음 2기가 그 다음으로 긴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야, 봐라.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S기가 제일 짧지. G온기가 제일 길어야 돼. G2기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더 길어야 돼. 이게 S기고 얘가 G2하고 N기야. 이게 더 길어야 돼. 이거야. 이해됐어? 이거란 말이야. DNA 상대랑 1이잖아. 얘가 2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어? 이거란 말이야. 그림을 따르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여기 자세히 할 거야. 더 중요하니까. 뭔 말인지 알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